저희는 24년도에 결혼하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전세, 가전가구, 새상품, 풀세팅, 무저축, 욜로를 과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전세가 끝나면 이사갈 걱정에 저축도 하고 내 집 마련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욜로로 좀 살았잖아요. 그때 욜로로 안 살고 또 착실하게 돈 모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나이 때. 그 격차를 좀 우리가 또 줄여야 되니까 요 정도는 그냥 좀 귀찮은데 좀 돈 써도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무저축 욜로 신혼에서 내 집 마련 참교육 중인 섬나라 제주 3인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자들 매번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24년도에 결혼하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전세, 가전가구, 새상품, 풀세팅, 무저축 욜로를 과감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TV와 소파 안 샀다고 저거 작은 거 맞겠죠? 이러고 TV와 있는데. 소파를 왜 안 샀지? 저것도 살만도 한데. 근데 이제 요즘에 저게 남들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요즘 그 신혼부부들이 거의 뭐 풀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일반적이요. 제일 좋은 네. 그 아파트 들어가서 가전 딱 그 베스트샵이나 뭐 삼성 프라자 같은 데 가서 한 방에 딱 해서 한 30몇 %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로봇 청소기까지 예. 뭐 같이 받아가지고 그게 거의 뭐 공식이고 공식. 진짜. 여행도 이제 뭐 몰디브나 뭐 이제 하와이나. 정도를 뭐 항상 가십니다. 눈높이가 왜 이렇게 유럽도 많이 올랐을까? 가고. 진짜. 그러면은 그냥 여행 비용만 한 1,000만 원 잡고 네. 뭐 가전 또 한 1,500 잡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면 작년에 제가 그 듀오 웨딩에서 매년 그 자료를 내놨거든요. 자기네 이제 회원들 대상으로 결혼할 때 얼마 쓰셨어요? 이거 물어봐요. 그럼 그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2025년이 총 결혼 비용 들어간 게 이제 주택 자금까지 3억 6천인가 그런데 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 뭐 3억 6백이니까 빼면은 한 거의 5천 6천을 6천 정도. 결혼 비용으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6천만 원 정도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뭐 한 3천 가까이 되니까 네. 다들 많이들 쓰고 계시죠. 또 차도 한번 또 바꾸고 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무저축 폭주 기관차처럼 살았는데 그러다가 26년 2월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전세가 끝나면 이사갈 걱정에 저축도 하고 내 집 마련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단에서 뭐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30년 재계약 가능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 평생 저렴한 전세 살면서 주식으로 돈 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주식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뭐 스파이엠이나 뭐 슈드 같은 거 모아가지고 배당도 받고 뭐 QLD로 레버리지도 태우면서 파란불엔 과감히 물을 탔습니다. 잠깐만요. 과감히인데 물을 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빠졌던 시기도 있는데 네. 잘 버티고 네. 뭐 레버리지까지 태우면서 빠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또 많이 금방 올라가긴 되니까. 하지만 그건 야. 2천 손실 보다가 1,500 익절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쯤 되면 나 주식 천재인가? 주식으로 돈 복사하면 되잖아. 라는 중증 워렌 버핏 병에 걸려. 워렌 버핏은 참고로 저러지 않으세요. 지금 뭔가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병에 걸리면 저런 짓을 하실 거예요.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 병이라는 건 저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최근 재계약 문자를 받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남들 불은 잘 꺼주면서 제발 등에 떨어진 전세금 불은 도저히 안 꺼지더군요.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전세금 오르고 그때마다 묶이는 죽는 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30년을 살아도 여긴 내 집이 아니라 공단 집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부랴부랴 뭐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주도에 사시니까 제주도 84 타입을 영끌해서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제 입지를 낮춰가지고 뭐 다른 걸 살까요? 아니면 같은 입지에 좀 작은 거 살까요? 뭐 신생아 특례를 포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두세 달 됐으니까. 3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좀 싸게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은 이제 이분들 지금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네. 제주도가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은 뭐 금리가 낮아지고 뭐 하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뭐 하방 압력이 덜하기는 한데 이게 제주도에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금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지금 그 약간 좀 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미분양도 그래서, 많고. 전세를 사는 것 자체는 제주도 한정으로 봤을 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매수 수요가 그 과거에 그 제주도 막 한 달 살기, 그다음 제주도로 이제 뭐 내려가서 자연과 힐링하면서 살기, 약간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그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순 유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주도가 공사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섬이니까 공급에 어떤 제한이 오는데 수요가 갑자기 막 연예인들 막 그때 막 제주도 와서 살고 하니까 이효리 씨 나오고 네. 그럴 때 막. 근데 이제 이효리 씨 다시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갔다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싹 빠지고 공급은 뒤늦게 되고 이런 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제주도에 계속 또 사실 살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자, 아니면 아예 부동산 포기하고 저렴한 공무원 아파트 뭐 혜택 누리면서 주식으로 증식 후 노후에 매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지르고 싶은데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전세로 보증금 1억 5천에 대출 1억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시고 네. 티볼리랑 또 모닝을 타고 다니시는데 전세로 사는 거가 어쨌든 이제 여기도 이제 지방이라고 보면 뭐 진짜 비싼 집들이 뭐 한 6, 7억, 7, 8억 정도 하니까 그러면 뭐 전세 사는 것도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뭐 못 따라갈 정도까지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기 전에 매년 3번 이상 가던 해외여행을 아이가 낳은 후 아이를 위한 소비를 위해서 네, 아이를 안 낳기 하려고, 전에는, 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이 낳은 지 이제 3달 됐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네, 육아 비용은 이제 쿠팡으로 막 사는 거 이건 좀 이제 막 포기할 수 바뀌기가 없고.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저축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주식 조금 하시는 거 네. 외에는 이제 청약이랑 뭐 청년도약 적금 같은 것들, 저축 근데 보험. 이것도 아마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될 게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저축액도 뭐 줄어들기는 할 텐데 네.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육아휴직을 살아봐야죠. 또 애들한테 얼마나 애한테 돈이 들어갈지. 딱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가전 구독하고 그다음에 쿠팡하고 저축보험인데 네. 그러니까 가전을 돈 들여가지고 네. 막 샀는데 저 구독은 도대체 뭘지도.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할부를 좀 세련되게 표현한 개념인 거죠. 무슨 냉장고를 뭐 얼마씩 이제 구독한다는데 아니 이분들 결혼할 때 큰 돈 들여가지고 싹 바꿨다며요. 네. 그런데 구독을 또 하는 거는 뭔지. 요거는 좀 한번 전화로 네, 여쭤봐야 될것 물어보면서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기 뿌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우선은 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셨지만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 계속 또- 놀러만 다니고 하다가.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놀러 다니고 뭐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도 이제 자녀도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안 좋은 건 맞죠. 뭐 내가 어디서 뭐 로또를 맞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돈 쓰면 뭐 미래에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정신을 차리신 건 맞는 거죠? 다시 돌아갈 확률은 없나요? 근데 사실은 내년에도 이제 애기랑 한번 일본이나 아니 왜 선생님 네. 한번 갔다 올까 생각은 했었는데. 참고로 애기가- 애는 기억을 못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기는 그냥 약간 좀 그냥 곁다리고 우리 둘이 가고 싶은 거죠. 핑계.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24개월 아래는 이제 애기가 네. 비행기 값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비행기 핑계잖아요. 값이 안 되는 거지만 어차피 애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애는 그냥 고생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은 우리 둘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맞죠, 고생해요. 맞죠.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 텐데. 일단. 많이 옵니다. 많이 아이고. 울고.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애랑 이제 여행을 가봐서 알지만 한 6살부터 조금 기억하더라고요. 6살 때쯤부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약 5년간은 여행을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직 완치는 안 됐네요. 보니까. 네, 거의 중증병이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 좀 작게 남았어요. 네. 그 지금 두 분은 계속 제주도에 사실 거죠? 사셔야 둘 되고. 다 계속 살아야 되는 뭐 상황이긴 육지로 뭐 상황이어서.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라도 뭐 60 넘어서라도 뭐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간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고. 네, 거의 제주도에 살 것 같아요. 애도 그러면 계속 제주도에서 키울 거고. 애는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는 제주에서 살다가 네. 이제 뭐 대학을 뭐 육지로 가겠다 하면은 육지 보내고 네. 제주도에 계속 살겠다 하면 제주하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는 내가 무조건 뭐 서울 뭐 육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서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로 보내겠다고 각오를 하시면은 뭐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집을 사는 것도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거의 한 20년 이상을 이제 전월세를 막 살겠죠. 제주도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보내도 되고 만약에 보내더라도 뭐 자취시키고 다시 제주도로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크시면은 굳이 뭐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놓고 내가 전월세를 20년 살 필요는 없죠. 그 둘 중엔 뭐가 좀 마음이 좀 가세요? 근데 저희가 서울 쪽 그 생각은 아주 옛날에는 했었는데 네. 근데 요즘
이제 아내도 이제 애 낳고 하다 보니까 또 내 집이 주는 안정감 막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주도에 이제 집을 구매매를 해볼까 이제 네. 그 생각을 한번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그랬는데 육아휴직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까지 줄어들까요? 순차 육아휴직 하긴 할 건데 제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 많이 줄겠네요. 200, 네, 한 400 중후반까지 떨어집니다. 아. 두 분 다 육아휴직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뭐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뭐 그럴 수는 없나요? 그 저희 어머니랑 네. 이제 장모님이랑 좀 멀리 있어요. 아. 집에 여기 오려면은 거의 한 1시간 아이고. 좀 넘게 걸리는 네. 곳이라 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우리가 이사 가서 잠깐 전월세 살면 안 되나요? 가까운 곳으로요. 네, 가까운 곳에 가서 사시고 어차피 뭐 휴직하시면서 좀 이렇게 출퇴근 좀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사는 그거는 좀 별로예요. 공무원 아파트를.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아이를 키워 주시면은 휴직을 뭐 좀 덜하거나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소득이 꽤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휴직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욜로로 살았었으니까 네. 그것도 좀 약간 회복도 할 겸.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도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이자를 내든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뭐가 됐든 돈을 벌어야지 뭐 투자할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사 가시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혹시? 전월세로요. 왜냐면 여기 뭐 제주도는 지금 비규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전세를 끼고 사든 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쪽은 아예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 지금 공무원 아파트니까 한 1억 5천, 1억 6천 요 정도 되는데 그 비슷한 컨디션으로 전세를 가려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만약에 그 장모님 네.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전세로 만약에 들어간다 같은 5구로 네. 또 입지 그나마 좀 나은 곳으로 간다 하면은 5구로 가면 전세값이 3억에서 3억 5천 정도고요. 이 월세로 8사로 가면요? 가게 되면은 전세가 한 4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굳이 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전월세를 한다는 쪽은 생각을 아예 못했었습니다. 네. 굳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꼭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아기도 어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당장 지금 뭐 실거주용 집이 없으면 안 되는 뭐 우리가 애를 학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더 작은 집에 가서 사셔도 되고. 꼭 아파트 아니어도 뭐 좀 더 뭐 좀 낡은 곳으로 가시면 아니면 낡은 아파트로 가시면 월세나 전세가 훨씬 싸잖아요. 제주도. 네,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급이 있는 네. 아파트들을 말하는 거고. 네, 그거 뭐 1억 초반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싼 것도 많으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지금 살아야 될 이유는 없죠. 네, 맞아요. 굳이 그냥 제가 고민했던 게 이제 제주도도 만약에 수도권 같은데 부동산 같은 거 따라가면은 여기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매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원금이 얼마예요? 1억 5천이 된 저 미국 주식의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1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럼 4천 오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즘에 명함 못 내미는데 요즘에. 이게 그쵸. 수익률 두 자릿수는 좀 근데 저걸 하실 때 그 막 빠질 때도 잘 마인드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버티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레버리지 태우고 막 하셨던 거를 해보니까 네. 주식의 성향이 잘 맞긴 맞으세요? 네, 뭐 그냥 내려가는 거에는 크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가고 있구나, 뭐 언젠가 또 오르겠지 하면서 내려가면 뭐 싸게 사는 거구나 해서 그냥 월급 들어오면 또 사고. 네.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마이너스 몇 프로였어요? 그때 뭐 했을 때가 40 조금 정도까지. 마이너스 40%까지. 오, 잘 버텼네요. 마이너스 40% 됐을 때 그때 원금을 한 얼마 넣으신 거예요? 그땐 다른 종목에서 원금 한 4천 정도가 5천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4천 정도 넣었는데 한 1,600, 700 정도가 빠진 거였군요. 네네, 맞아요. 그 정도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만약에 4억을 넣었는데요? 네. 1억 7천 날라가면요? 인생이 그래도 끝난 괜찮냐 이거예요. 그쵸. 그 상황은 이제 맞닥뜨려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내 한 3년에서 4년치 저축이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3, 4년을 그냥 헛고생하고 그냥 회사만 다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네. 거기서도 과연 레버리지를 태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맞아요. 미국 주식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대략? 투자는
가볍게는 좀 오래됐는데요. 네. 그냥 금액이 이제 좀 크게 본격적으로 금액을 넣기 시작한 거는 이제 25년도 조금 중반 정도 중반 한 3, 정도. 4월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환율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제주도라서 그렇습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시거나 하시면은 네. 사실 지금 뭐 빨리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막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근데 네. 제주도는 당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예 뭐 월세든 전세든 뭐든 상관없는데 그 돈이 안 묶이는 거가 핵심일 것 같아요. 돈이 안 묶이는 거. 네. 그러면 지금 공무원 뭐 그 공단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그냥 일반 좀 저렴한 월세로 가는 게 보증금을 확 줄일 수는 있나요? 이거 그 공무원 아파트는 재계약할 때 반전세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 월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에 얼마로까지 낮출 수 있어요?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뭐 보증금 거의 1,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걸 수도 있을까요? 뭐 1,000만 원 수준으로. 최대 낮게 가는 게 요번에 재계약 봤을 때가 거의 한 3천 좀 넘고 월세는 한 이제 30 정도 됩니다. 3천에 30이요? 네, 3천에 35 정도. 잠시만요. 몇 평이 3천에 35? 근데 이게 공무원 아파트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뭐 저렴하게 빌려주겠죠, 당연히. 근데 3천에 30은 요즘에 그 월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우. 그리고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꼭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들 중에 네. 비슷한 지금 케이스들이 있어요. 안 올라가는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떠날 수도 없는 케이스이신 분들은 네. 그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33평짜리 사셔 놓고 네. 그걸 이제 뭐 꼭 들어가진 않더라도 뭐 전세를 주거나 하시면서 가지고는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조건 공급 부족한 시기가 옵니다. 지방 소도시도 무조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서울 수도권만큼의 뭐 상승세는 뭐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대장 아파트들부터 갑니다. 또 가고 그게 지금 뭐 전주라든지 뭐 진주 뭐 지금 다양한 동네들 뭐 안동도 막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상주 같은 데들도 아이고. 되게 작은 도시인데도 그 공급이 아예 딱 끊겨버리면서 급등하는 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애매한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네. 거기가 내 출퇴근이 멀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제주도민들이 최고로 치는 아파트를 사놓으셔야 돼요. 반대로 그걸 지금 못 사잖아요. 5구짜리 살 수 있나요? 5구짜리? 제주도에서 지금 당장에 제주도 내에서 입지 제일 좋고 비싸다고 한 그 입지에서는 제일 신축. 신축까지 가면요. 네. 네. 그럼 아직 그 신축으로 한 대장 아파트 쪽은 거의 아파트밖에 없고 입지 자체가 형성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지 좋은데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인프라도 괜찮아요. 그쪽도 괜찮아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네, 살기 좋은 인프라에서 5구요. 네. 5구랑 7호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 5구를 저.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근데 또 지방 분들은 좀 5구를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 더 8사짜리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불려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지금 막 집값이 막 폭등하고 막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 맞아요. 네. 아직은 조금 근데 흥고장인 불릴 수 것 있어야 돼요. 네, 불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불리면 안 돼요. 돈을 하는 동안 네.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불릴 것 같으면은 우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실거주는 하지 마시고 네네네. 아 근데 맞다. 주택을 그 만약에 취득하면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네, 아파트 맞아요. 공무원 아파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야 안 되죠. 돼요. 네, 그러면 또 안 돼요. 아 요게 또 애매하게 걸려있네. 이 정도 집보다는 나쁘지만 3천에 한 3, 40만 원 정도로 그 제주도에서 집을 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갈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살고 네, 있는 일반 집 말고 네. 일반적인 다른 데로 가시면 3천에 3, 40 정도. 3,030이면은 원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다른 것들은 제주도가 제주도. 노영 쪽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무 가격대가 높아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일 그 동네의 핵심지들로 다들 몰려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네. 한쪽으로만 입지로 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공무원 아파트에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네네. 그럴 거면은 주식으로 진짜 확실하게 불리시고요. 근데 나 주식으로 불리는 거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5구라도 미리 사놓으시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정말 저렴한 진짜 뭐 정말 낡은 와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 싶을 정도의 정말 최고로 안 좋은 그런 수준으로 가셔야죠.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여기를 조금 최대한 거주를 하면서 네. 시드를 먹고 나오던가 하는 게 제일 맞는 거네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로 봤을 때는 네. 청약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청약은 공부는 안 하고 넣기만 계속 아, 했었어요. 혹시 제주에서 청약하는 공공 분양 중에 최근 커트라인 얼마인 줄 아세요? 금액이요? 하단, 예. 그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단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서울같이 뜨거운 데 같은 경우에는 한 네. 2, 3년 전에가 2000 초반대였으니까 지금은 한 2000 중반대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 지금 청약 21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두 분 합치신 금액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저 금액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고 제주 커트라인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봐야 되고 그럼 일반 공급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 공급도 지금 소득으로서는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소득이 이제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진급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올라가죠. 이제 청약을 넣는 시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청약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거든요. 네. 이게 맞벌이 하게 되면 120%에서 130% 수준 이하여야 돼요. 3인 안될 확률이 가구로 높네요. 안 될 확률이 오히려 이렇게 좀 직장이 탄탄하신 분들은 소득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거 한번 들여다보고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없으면 아예 빨리 제끼셔야 됩니다. 괜히 되도 않는 거에 또 저기 돈 만약에 안 될 거라면 뭐 넣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죠. 지금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보통 지방 소도시인데 공무원이셔가지고 거기 막 20, 30년 사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 동네 제일 대장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장을 못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 대장은 안 돼도 한 2, 3등 정도는 사줘야 되죠. 그 동네에서. 근데 그것도 못 사면 돈을 더 벌어서 그 불리고 모으고 하셔가지고 한 1, 2년 있다 사셔도 됩니다. 그 조금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우리가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못 불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본인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네. 한번 하셔서 그 대장급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격차를 최소한 줄여보시고요. 네. 줄이고 한 방에 가는 걸 저를 추천드리고 지금 뭐 신생아 대출 뭐 이자 조금 깎아주는 거 이거 때문에 뭐 집을 사냐 마냐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네. 아니신 것 같고요. 아. 네, 왜냐면 네. 지금 집을 사면 또 만약에 또 막 실거주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실거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소득에서는 7억, 8억, 10억짜리들에서 실거주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네, 조금 돈을 더 불려야 됩니다. 네, 대출은 한 50% 이하로 받아도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실거주는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최대한 좀 돈을 더 불려야 되는데 이게 좀 만약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제일 좋은 동네가 33평이 얼마 정도 한다고요? 33평 네. 좋은 동네가 8억 네. 정도 합니다. 8억 정도. 네. 그러면은 8억에서 9억 이 정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아야지 갈 수 있으니 한 1년 주식 열심히 하시고 저축도 또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그러니까 돈이 불어날 거는 1억 5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 묶여 있는 그죠. 돈들이니까. 거기 네. 나머지 적금이나 이런 거는 좀 묶여 있고 네. 벌어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밖에 없으니까. 없어요. 지금 공제회, 청약 뭐 이런 거 묶여놓은 게 지금 거의 4천인데 저거 네. 뭐 사실 못 쓰는 돈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나중에 한번 따라잡아 보시려면은 모든 돈들을 다 주식이나 그러니까 비부동산 자산에 다 올인하셔야죠. 지금 저런 뭐 청약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하셔서 돈을 불리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한 게 맞고 지금처럼 막 다 분산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불어날 돈은 1억 5천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게 수익률 100% 나야 1억 5천 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100%라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1년에 2, 3천 막 이 정도 번단 말이에요. 그 저축하면 한 3, 4천 정도 자산이 불어나는 건데 그 정도는 그 한 7, 8억 하는 집들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올인을 하시든지 안 될 것 같으면 우선 집을 사놓으시고 다시 또 조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주식은 다시 하시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네. 단 1년 안쪽으로만 봤을 때 막 제주도가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으니 아닙니까? 네. 시간이 조금은 있다. 아.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아기도 이제 태어나서 네. 저 뭐 지금 가전 구독 뭐 이런 건 뭐예요? 저거는 청소기랑 정수기
그 4,000원이랑 10,000원 내면은 그 필터나 그런 거 바꿀 때 네. 알아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그런 거. 정수기 네. 필터 같은 거. 네. 네. 뭐 저런 것도 사실 요즘에 뭐 다른 것들 많습니다. 야, 뭐 그건 필터를 뭐 사서 갈아 끼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저렇게 또 내야 또 갈아줘요. 야. 그렇긴 하죠. 요즘에 또 워낙 또 구독 서비스가 아니 많으니까. 근데 저 정도 돈이면은 필터를 뭐 매달 갈아요? 그러면? 아니 매달 그 정수기 필터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그럼 갈고 그 돈 모아가지고 가는 게 싸지 않아요? 정수 필터가 그렇게 비싼가? 필터 가격이 좀 있고 근데 저게 하는 이유가 네. 그 맞춰서 필터 교체할 때 맞춰서 보내주니까 그냥 신경 안 쓰다가 보내주면 갈 때 됐구나 하고 야. 아니 뭐 저 돈이 큰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돈들 자잘한 돈들도 다 이제 좀 아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욜로로 좀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욜로로 안 살고 또 착실하게 돈 모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나이 때. 맞죠. 그 친구들은 지금 막 또 집 산다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그 격차를 좀 우리가 또 줄여야 되니까 요 정도는 그냥 좀 귀찮은데 좀 돈 써도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자잘하게 나가는 돈들. 네. 보험도 지금 한 15만 원에 쿠팡도 30만 원인데 쿠팡은 뭐죠? 뭐 하시는 거죠? 뭐 애기 때문에? 제주도라서 쿠팡이 없으면 안 되긴 합니다.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게 쿠팡 없을 때 그럼 제주 도민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쓰정는 핑계를 줘. 쿠팡이 있어서 편한 거지 사실 쿠팡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쿠팡으로 사는 게 싼 건지 네, 아니면은 이마트나 막 마트 대형마트에 비해서 네. 좀 더 싸요. 저렴하니까. 싸고 저렴해요. 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없어. 네. 그러면 지금 지출은 하나도 못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도 저희 막 부부랑 이야기해가지고 지출을 조금씩 더 줄여보자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양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한 3, 4년만 어떻게 좀 이렇게 월세나 전세 비용을 극도로 줄이면서 아기 육아까지 좀 같이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 육아휴직을 최소화해서 돈을 더 번다. 한번 오늘 좀 많이 굴릴 방법을 저도 네.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이 유지비를 최소로 줄여가지고 몇 년 버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제주도도 지금이야 뭐 좀 공급 있고 막 이래서 그렇지 그것도 결국 다 끝나거든요. 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못 짓습니다. 지금 이 육지도 지금 공사비 비싸서 못 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주도는 더 하겠죠. 그래서 극도로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축의 구성 자체도 조금 효율을 높이셔야 될 게 네. 지금 사실 적금, 도약, 주택청약, 저축보험, 공제외 이거 다 금리형 저축이고 심지어 저축보험은 이제 원금 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네네. 이것도 구성을 어차피 단기간 내에 우리가 1, 2년 내에 돈 쓸 거가 뭐 딱히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저런 것들도 조금 이 투자형 자산으로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이거 채팅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빡빡하게 안 해도 됩니다. 더 써도 돼, 사실. 돈 다 쓰셔도 돼요. 공무원이고 하니까 뭐 어차피 노후 대비가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한 2, 3년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이게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더더욱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규모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 돈이 한 번 지금은 우리가 1억밖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이 의미가 없고 자산이 얼마나 잘 불어나느냐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해야 되지라는 게 지금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의 막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나랑 똑같이 시작했던 애들이 막 자산이 나랑 뭐 한 3-4배, 4배 차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억울하면 더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억울할 것 같으시면 지금 바짝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불안한 게 이미 욜로로 몇 년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가면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비교해 보면 이미 주변에 뭐 같은 동기분이나 이런 분들 혹시 비슷한 분들은 집 사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주에? 네, 그 제주에 이거 또 부동산 쪽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진짜 친한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집을 매매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가 돈을 이제 나중에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알아보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요 정도 차이인데 나중 되면 더 크게 차이 나요. 이제 나중 되면 더 좋은 집으로 막 그 친구는 막 계속 막 신축으로 가고 막 계속 대장으로 막 가는데 우리는 막 따라는 가는 것 같은데 막 안 돼 이게 잘.
근데 그게 안 억울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네네. 보통 대부분 95%는 되게 억울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한 2, 3년 손해본 그 기간을 따라잡겠다 생각하시고 더더욱 좀 아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득이 이렇게까지 아껴야 됩니까? 정도까지 아끼셔야 돼요. 네. 이미 욜로한 이제 벌은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20년치 여행 갔다 온 거예요. 1년에 3번씩 해외여행을 가는 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 20주년으로 해외여행 가시면 되겠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좀 줄이시고. 네. 제가 말하는 건 철저하게 이제 자산을 불리자, 재테크적인 마인드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청약도 좀 공부해 보시고 네네. 주식으로 좀 비중을 많이 늘리시고 한번 돈을 불려보기 하시든지 아니면 작은 거라도 우선 하나 사놓으시고 다시 주식을 뭐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이 정리하겠습니다. 됐었는데 네, 너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